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테크 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권을 사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ELS에 대하여. 채권을 사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채권을 사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4가지 있다. 첫 번째, 채권이 BBB 이상인지 봐야 한다. 간혹 BB 이하에 대한 채권 투자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 보여 무턱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BBB 이상 채권 중에도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만 높이는 투자는 채권 투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약 신용등급이나 이자율 같은 조건이 비슷하다면 만기가 짧은 채권을 고르는 것이 또 한 가지 요령이다. 만기가 짧은 것이 단순히 연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는 아니다.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수익률을 제시할 때 연수익률로 환산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다. A라는 기업에 대해 6개월 뒤 혹은 3년 뒤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답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고 6개월 이상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 순식간에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채권을 사고 난 뒤 정말로 회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당장 내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신청, 부도 등과 같은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만기가 짧은 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개별 회사보다는 지주회사 채권에 투자하도록 한다. 회사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그룹의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그룹 전체적인 지배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채가 존재한다. 그런데 왜 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걸까? 역시 회사의 부도 확률과 관련된 이야기다. 지주회사 채권이 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큰 그룹의 입장에서 한 계열사의 부도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떨쳐버릴 수 있지만 그룹 전체의 부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만큼 지주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 실제 신용 등급보다도 채무 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단지 신용 등급이 낮아서 더 많은 이자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 이자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자가 높아도 건설채는 피하도록 한다. 채권에는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금융채, 건설업체가 발행하는 건설채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건설채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을 논하고 이자를 고려하는 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건설업종은 항상 경기에 가장 민감하고 업종의 특성상 돈의 흐름이 불확실한 편이다. 언제 자금줄이 막힐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수주로 우량 기업으로 대우받던 기업이 미분양을 만나면 한순간에 부도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종 내 종목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초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채권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 투자라는 거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뭐 회사 같은 기업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증서인데 그 증서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의 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 증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살 수 있고요.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등급이 있는데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채권 등급이 BBB 이상인 걸 고르세요. BBB 이상. 네. BBB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는 이제 이자율이 더 높겠지만 사실 채권 투자는 사실 좀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BBB 정도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신용 등급이나 이자율이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채권들이 있겠죠. 거기서는 이제 만기가 짧은 거. 만기가 짧은 게 좋은 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극단적으로 다음 달이 만기가 되는 채권이 있고 극단적으로 10년짜리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자율이나 신용 등급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 남은 거 투자를 해야지 10년짜리에 투자를 하면은 10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10년 안에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금리가 갑자기 뭐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신용 등급이나 이자율 같은 것이 비슷하다면은 만기가 짧은 게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만기가 뭐 길면은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고민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금리하고 등급 보고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개별 회사보다는 지주회사 채권을 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하고 그냥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기업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두산이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두산이라는 기업의 채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그룹의 지주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망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 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별적인 회사와 지주회사가 있다면은 가급적 지주회사의 채권을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EL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LS에 대하여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다. 어떤 특정 종목이나 지수에 연동됨으로써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다. 안전형으로 원금을 보장하기 원하는 원금 보장형부터 원금을 일부분 손실해도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원금 부분 보장형과 원금 조건부 보장형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원금 조건부 보장형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주로 하는 방식이다. ELS의 상품 구조는 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는 옵션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여기서 옵션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손실 혹은 위험성을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손실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고 ELS 투자에 도전해야 한다. ELS 상품이 많죠. ELS 같은 경우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한 10% 정도, 8% 뭐 이 정도의 금리를 주는 ELS가 많습니다. 이런 ELS는 뭐 이런 상품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홍콩 H 지수가 지금보다 50% 이상 안 떨어지면은 10% 드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ELS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ELS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고요. 또 금융회사에서 다 그 확률을 다 계산해서 그 수익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ELS로 손실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보장이 아니고 원금 보장형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ELS 투자하실 때는 너무 그 원금 보장이란 말을 믿지 마시고 이거 원금 보장형이구나.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건 이제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수익은 엄청 높은데 리스크는 낮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횡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원금 보장이란 말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ELS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내 돈을 만약 100만원 맡긴 ELS에 투자한다고 치면은 100만원의 대부분을 한 80만원, 90만원 될 것 같습니다. 8, 90만원을 국공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를 고위험에 하지만 수익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높은 이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테크 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